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참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6,000달러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47,000달러를 다시 회복한 뒤에 다시 46,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은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곰 세력의 매도세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30일에 6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위로 튀어 올라가든 아래로 튕겨 내려가든 어느 방향으로든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4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틀 사이에 풋옵션 매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풋옵션은 가격이 하락해야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에 베팅을 한 투자자가 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뭐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한 것은 엄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과 다소 험악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리플이 이미 23% 수준의 하락을 겪은 만큼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면서 만약 0.6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71% 수준의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다소 정신없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또 다른 FX 스트릿의 분석가는 XRP가 베어트랩 패턴을 완성하면서 숏스퀴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1달러를 회복하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청산을 당하면서 1달러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케인 리서치가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카르다노가 내년에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보면 버럭하면서 반발할 만한 소식인데 리플 내년 시장 전망이 참 좋은데도 이런 분석을 제시한 것은 역시나 SEC와의 소송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하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옵션 만기일 변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단기 변동성에 예민한 투자자분들에게는 숨막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개미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좀 더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참고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분석과 전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참 정신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6,000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47,000달러를 뚫어냈다가 분봉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멀미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곰 세력의 대결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말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30일로 예정된 6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투자자들이 주요 만기일을 앞두고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옵션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비트코인이 46,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풋옵션 구매가 증가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 51,000달러 저항선을 깨는데 실패했고 이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글래스노드가 추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7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옵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일반적인 시장의 행동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의 옵션 거래량은 거래량이 적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 이전에 벌써부터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라는 점을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빗의 경우에는 17억 달러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12월 30일 풋옵션 개수가 46,0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옵션은 구매자에게 특정 날짜 또는 그 전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해지 수단이다. 풋옵션은 투자자가 하락하는 가격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콜을 매수할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스큐 데이터를 보면 금요일 옵션 만기는 12만 9,800개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루어진 대규모 품매수는 6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옵션 만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현물 또는 선물 구매로 포지션을 해지해서 시장의 역학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시장 변동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만기 직전에 최대 손실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결제 며칠 뒤에 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이 최대 손실 지점은 최대 고통 지점 맥스페인으로 불리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의 맥스페인은 48,000달러입니다. 코인데스크는 12월 43,500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 다음 지지선은 43,5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나고 나면 분명한 방향성이 형성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자칫했다가 한 번 더 하방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부디 이런 일 없이 자연스럽게 반전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 추세 벗어났다 이렇게 밝혔던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다라면서 예측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하향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추세선 위에서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지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상징하는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를 태그했는데 지금의 지지선을 잘 유지하면 강세장으로의 반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내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입니다. 리플 XRP는 0.83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7일 동안 15% 수준 시세가 빠졌고 24시간 동안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390억 달러대로 빠졌고 시총 순위는 8위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이 하루 시차를 두고 상반된 전망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FX 스트릿의 분석가 조나단 모건은 XRP가 베어 트랩을 통해 숏스퀴즈를 시작하면 1달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현재 베어 트랩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과 위크핸드들은 XRP가 랠리를 벌이면서 꽤나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변하는 베어 트랩이 완성될 경우에 공매도 세력이 청산되면서 숏스퀴즈가 현실이 되고 이게 가격 랠리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발이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FX 스트릿의 또 다른 분석가인 사라트라는 리플 가격이 23% 하락하면서 XRP 가격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XRP 가격이 기존 차트 패턴의 하단 경계 지점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찾아가면서 더 낮아질 수 있다. 만약 0.63달러 아래로 미끄러질 경우에 71%의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리플 황소 세력은 매수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71% 하락? 이게 뭔 미친 소린가 싶어서 원문 기사를 몇 번 다시 보기도 했었는데 이건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미끼용 표현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XRP 3데이 차트를 보면 여전히 대칭 삼각형 패턴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건 리플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에 0.63달러의 기존 차트 하단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기 위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23% 수준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XRP 가격의 첫 번째 방어선은 8월 8일 저점과 일치하는 피보나치 786 되돌림 수준인데 0.75달러이고 리플은 7월 12일 최고점인 0.65달러에서 추가 발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이 0.63달러에 적용되는 기술 패턴의 하락 추세선이 자리한 0.18달러를 향해서 71% 감소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과격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차트적인 기술 분석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반등 전망에 대한 분석도 덧붙였는데
매수 압력이 발생할 경우 피보나치 되돌림 382 수준인 1.06달러를 향해서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데, 리플은 피보나치 236 수준에 있는 1.17달러를 목표 지점으로 삼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망도 분석도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리플과 카르다노가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아케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종목인 리플과 카르다노가 내년에도 현재 위치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시총 랭킹 3위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바이낸스 코인과 테더, 솔라나 등에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리플 역시 2020년 말 시총 탑3 암호화폐였지만 SEC 소송 이슈로 인해서 시총 순위가 하락했고 현재 8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상황 자체는 썩 좋지 않지만 내년에 리플도 또 카르다노도 반전의 한 방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리플은 SEC와의 법적 분쟁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시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인 디파이 플랫폼이 2022년 초에 출시가 되면 수요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찰스 호스킨슨이 직접 2022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세가 상당히 크게 꿈틀거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원조급 메이저인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러모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가 리플과 카르다노를 제치고 시총이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인 테라의 경우에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24% 수준의 시세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최근 103달러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현재 85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상황과 관련해서 테라폼 랩스 권도영 대표는 암호화폐는 충격이 올 때 패닉을 걸러내는 다윈식 적자 생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충격을 즐기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의 여유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SEC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워낙 프로젝트의 성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년 가장 우려하는 경제 이슈는 단연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가 400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0%는 연준이 부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고 17%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과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